부산은 평지가 좁고 산이 많아서 땅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가 자연스럽게 산허리에 도로가 나 있는 삼복도로가 부산 곳곳에 있는데에 어찌 보면 부산의 역사가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삼복도로가 배경이 되는 소설집이 나왔다 하네에 어떤 이야기인지 소설가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정임 소설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부지기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자갈 찾으며 출연하게 되셨어요. 네. 어떠십니까? 두 번째라고는 하지만 여기 공간이 이제 옮겨진 새 공간이잖아요. 예, 예. 네, 새 공간이고 그리고 생방송이라는 점에서는 처음 나왔을 때와 똑같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아, 네. 하나도 안 그렇습니까? 타고 계셔가지고. 되게 여유로워 보이시는데 예. 네, 우리 소설가로 등단하신 지는 올해로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07년에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거든요. 네, 예. 세보니까 17년 정도 아이고. 되었더라고요. 네. 예, 소설가로 살면 좀 좋은 점 있을까요? 일단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어서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예, 직업에 아. 도움되는 일이어서. 네. 예. 소설이 나왔는데 친구 중에 야 이거 나 아니야? 예, 많습니다. 네, 무서워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네. 저한테 확인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네. 이거 내 이야기 쓴 것 같아. 야 이거 너야? 네. 너 평소에 이러고 다녀? 뭐 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아니라는 거. 네, 지금. 아닙니다. 예. 예, 소설을 쓰는 거 외에도 다양한 활동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 하고 계십니까? 네, 소설 쓰는 것 아닌 이제 서평이나 수필 같은 다른 산문도 쓰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학교나 도서관, 뭐 평생 학습 시설 이런 데서 책 읽기 혹은 이제 글쓰기하고 관련된 수업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에 이제 문학 관련 단체들이 좀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아무래도 등단 연차 좀 쌓이다 보니까 봉사직으로 임원 같은 것도 좀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설가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작가로서. 네. 예. 새로운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도망자의 마을. 네. 예, 어떤 책입니까? 제가 첫 책이 손잡고 허밍이라는 책이 2016년에 나왔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발표한 단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7편을 이제 추려서 도망자의 마을이라는 두 번째 소설집으로 묶어낸 책입니다. 예, 제목이 딱 이렇게 눈길이 가는데 예. 네. 제목이 도망자의 마을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7편 중에 한 편 제목이 도망자의 마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꼭 그 작품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담았다기보다는 그 7편의 작품을 모두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도망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겪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심각한 일이 아니라도 나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거짓말을 한다거나 왜 네네. 딴청을 피우는 일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모든 사소한 행동까지도 도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그런 걸 꿈꾸거나 하고 싶어하는 인물들이니까 네네. 도망자들이겠구나. 그럼 이 도망자들이 나오는 소설을 도망자의 마을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지어도 되겠다.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도망자의 마을. 근데 사람마다 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이게 소설이 된다면 아주 근사한 작품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망자의 마을이 삼복도로가 배경입니다. 실제로 수정동 삼복도로에 살고 계시고 네. 수정동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6년 초부터 살았거든요. 세보니까 횟수로 9년째 되더라고요. 와이구야. 네. 오래 사셨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다른 데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평지에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년째 예. 산에서 살고 있으면서 조금 약간 좀 매일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될까요? 매일 네.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불편함도 있지만 예. 재밌는 점도 참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점 뭐 하나만. 되게 많은데요. 일단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네. 공간이다 보니까 하루 일정이 좀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마치는. 거. 네, 그래서
처음 이 동네에 이사 오고 나서 적응 못했던 게 저녁 7시 8시면 동네 슈퍼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제일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예. 그런 점들 시간대가 좀 안 맞았던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제가 그 시간대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예.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문 닫기 전에 빨리 뭘 사다 놔야 된다. 이런 생각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보통 이제 잠 안 주무시고 밤에 작업 많이 네, 하시는데 이제 동네 어르신 정말 덕분에 조용하긴 할 것 같아요. 조용하긴 하지만 네. 이제 좀 늦은 새벽에 잠들면 6시, 7시부터 시끄러워지거든요. 맞다. 네. 벌써 일어나셔가지고 활동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안 맞는 게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예. 이 삼복도로에 저도 가보면은 부산의 매력이 정말 한눈에 보이는 그런 경치를 볼 수 있는데 네. 삼복도로라는 공간이 부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산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보자고 했을 때도 근현대사가 좀 잘 녹아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광복 이후에는 이제 독립했다는 고국을 찾아서 해외에서 들어온 이제 동포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 시기에는 전 지역에서 이제 살려고 피난 온 피난민들이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화 시기에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이제 젊은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고도 없고 돈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진짜 집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산에 올라서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 길도 생기고 계단도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삼복도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되지 않은 네. 아주 작은 역사들이 좀 바글바글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이 아, 네. 바글바글한 네, 공간. 이 정말 바글바글해서 바글바글합니다. 네. 확 오네요, 뭐가. 역시 작가님. 역시 작가님이시죠. 야, 요 예. 느낌 좋다. 예. 근데 이제 도망자 마을에 나오는 소설 배경이 모두 삼복도로는 아니라고요? 아, 네. 이제 작품 안에서는 그 오르내리라는 작품, 그다음에 벽난로라는 작품, 그리고 도망자의 마을 요 세 작품 정도가 삼복도로가 있는 이제 그 마을이 배경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다른 지역들입니다. 네. 그래도 거의 대부분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한 평론가는 삶의 고달픔 속에서 특유의 명랑성이 느껴진다고 도망자의 마을을 네. 평가했는데 예. 가난한데 명랑하면 이상한가요? 라는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어째 보셨습니까? 네. 그 제 소설이 전체적인 내용은 좀 밝지 않고 어두운 편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작게 웃을 수 있는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두운 내용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밝음이 훨씬 더 밝아 보여서 이렇게 기사 제목도 지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웃는 게 아니다라는 작품이 소설집 안에 있는데요. 거기 아주 짤막한 묘사가 한 두 줄 정도 제 엄마에 대한 기억을 이제 적은 게 있는데 그게 제 명랑성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세탁소를 했거든요. 예. 엄마가 이제 그 어머니라고 불러야지만 친밀도를 위해서 엄마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엄마가 부식거리를 이제 사들고 가게를 통해서 단칸방으로 이제 들어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들어서는 순간 제가 이제 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엄청 좋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늘 들어오실 때마다 세상 정말 부끄러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 밝음이라든지 즐거움 같은 걸 잘 발견하고 잘 포착해서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을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게 참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어릴 때는 부끄러웠지만 그래서 그거를 내 소설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근사한 일이겠다.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제 명랑성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작가분들이 소설집 뒤에 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뭐 덧붙이는 말 이런 작가의 것들 말이요. 예. 네. 꼭 엄마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때 엄마의 그 모습을 네. 늘 가슴에 새기고 근데 그 엄마의 모습이 되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예. 그 그쵸. 단편적인 딱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스파트처럼 탁 떠오르는 그 모습. 네. 예. 네. 그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이 좀 얻었으면 하는 뭐 생각, 감정, 느낌 뭐가 있을까요?
제 그 소설 읽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정말 소중하게 담아두고 있는 게 소설에 나오는 그러니까 당신 소설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어려운데 심지어 그 어려운 걸 해결도 못하고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나니까 위로를 받은 그 기억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 소설 안의 인물처럼 독자분들도 분명히 어렵거나 이제 괴로운 일들을 한두 개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할 수 없어도 제 소설을 읽으시면서 예. 잠깐 아까 말씀드린 명랑한 점 발견하고 한번 피식 웃으시고 그렇게 생긴 어떤 여유를 통해서 또 한번 영차하고 힘내서 예. 일어서실 수 있으면 굉장히 네, 감사한 일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네. 책을 안 읽었는데도 위로를 받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그 예. 느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인데 예, 예. 순간 멍해졌어요. 맞아요. 예. 아유, 네, 어. 감사합니다. 해결이 안 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명랑할 네. 수 있다. 네. 예,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 작업에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네.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요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예. 그 책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세 분의 필진까지 총 네 분이서 부산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부산에 산다고 하는 말이 부산의 어느 곳에 가봤다는 말은 될 수 있겠지만 안다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책 작업하면서 비로소 조금은 안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업하면서 제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부산에 삽니다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이런 공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혹은 좋습니다라고까지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제목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법 101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예. 이제 그 101가지가요. 사실 101가지의 활동이나 공간이나 어떤 생각 같은 걸 101가지로 추려서 말한 거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그 아무래도 오늘 저 책 때문에 왔으니까요. 네, 제 책을 읽으시면서 삼복도로 투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꼭 비싼 돈 들여서 안 하셔도 되고요. 86번 버스, 186번 버스만 타시더라도 예. 삼복도로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86번하고 186번이요. 네. 나 버스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이건 안 타봤지? 기사님 바로 뒤에 칸을 타셔. 롤러코스터 기사님. 타는 느낌이 네,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네. 타보니까. 아, 정말 기사님 좋습니다. 뒷자리에. 네. 요거 일단 소설 읽고 나서 네. 예 알겠습니다. 깨알홍보. 네. 그 요즘 책 많이 안 읽는다. 우리 작가님들도 느끼세요? 왜 이렇게 책이 안 팔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제 훨씬 위에 선배님들도 나 때도 그랬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안 읽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분들이 조금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금 몇 세까지 지금 하셨는지. 새는 비밀이고요. 1월에 나온 책이라서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7가지 스토리라고 그랬죠. 그 네. 중에서 뭐 그 외에 스토리 하나만 더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 안에 있는 예, 7개 이야기요. 그 책 안에 제가 제 웃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그 작품 안에서는 그 나머지 작품이 도망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 도망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인데요. 웃는 게 아니다는 실제 엄마들의 도망, 여성들의 도망의 어떤 역사를 담은 단편이거든요. 그 제가 살던 연지동, 그러니까 하얄리아 부대, 지금 부산 시민공원이었던 그렇죠. 공간이요. 네네. 그게 이제 제 어릴 때는 하얄리아 부대였는데 그 앞에 살던 시절의 이야기를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제 절절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때 거기 사셨어요? 네. 아. 네. 그때 그곳에 부모님이 하시는 세탁소에서 네. 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 네. 그거 꼭 한번 읽어보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혼자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여기 초대해 주셔서 이제 나오면 늘 글이 아닌 말로
이제 다른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조금 다른 방식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작가는 아니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랑함 혹은 예. 웃을 수 있는 장면을 오늘 한 번쯤은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기쁜 일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보면은 더 기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가 되는 법까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작가가 되는 주셔가지고 법. 작가가 초보, 되는 초보. 법. 아, 초보요. 예. 일단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많이 기록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음.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임 감사합니다. 소설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갈치 아짐의 18,348회 김진수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